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래전에 한 원로 경제사학자가 행한 그런 인터뷰에서 이런 주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보면은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의 원형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원로 경제사학자가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어떤 민족에게는 그 민족 고유의 습성이나 원형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어떤 필요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억누를 수가 있지만 무한정 억누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존속되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또 그리고 필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나면은 다시 그 민족의 원래의 모습, 원래 습성대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빈곤 문제의 극복이나 잘 살아보셨던 것 같은 구호는 일정 기간 동안 한 사회의 구습을 억누를 수 있지만 웬만큼 배가 불려지게 되면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본래 모습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월 3일 날 매일경제신문에는 평소에 남들이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점을 쿡 집어서 전달하는 노원명 오피니언 부장의 칼럼 초상치르며 분열하는 민족성이라는 그런 글이 실렸습니다. 그 글은 다음 부분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지난 10월과 11월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의 부엄을 잇따라 접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전직 대통령 부엄 쓰기가 얼마나 소란스러운 작업인지를 실감한 바가 있습니다. 신문은 그들의 죽음을 표현할 단어를 고르기 위해서 편집회의를 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타인의 죽음에 더없이 관대한 한국인들은 정치인의 죽음 앞에서는 매우 가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억도 가물가물한 언문을 헤집고 책임 소재가 드러나지 않은 일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침을 뱉습니다. 논쟁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 겪는 숙명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얼마간 한국적 특수성도 작용한다는 느낌입니다. 조선에선 큰 인물이 죽으면 당파 간의 격론이 아주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죽은 사람이 속한 당파에서는 그를 문묘에 배양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대 당파에서는 고인의 허물을 이것저것 모두 다 덜추어냅니다. 그 싸움은 때로는 몇백 년씩 가기도 했습니다. 일단 배향되더라도 정권 향배에 따라서 빠졌다가 철향, 다시 배향, 복향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워터게이트와 베트남전 패전으로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논쟁적 대통령이었던 리차드 닉슨이 죽었을 때 그의 평가를 두고 미국 국론이 분열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1994년 4월 27일 그의 장례식에는 현직인 빌 클린턴과 포드, 카터, 레이건, 부시 등 전직 대통령 4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닉슨의 부고를 전하는 거의 모든 뉴스는 워터게이트를 언급했다. 그러나 또한 대부분의 뉴스는 닉슨에게 우호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 미국의 대통령은 재임죽 온갖 욕을 다 먹지만 은퇴 이후에 조금 행복해지고 죽음에 이르렀어야 초당적 애도 속에 국민 마음속에 애국신전에 안치됩니다.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미국인은 국가를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가장인가 아닌가? 국립형충원에 자리를 주느냐 마느냐? 서거냐 사망이 높고 갈라지는 지금은 다른가? 어차피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초상치름에 갈등하는 산자들이고 그것은 산자들의 정치적 이해 때문입니다. 이 같은 전통이 한국의 유전자 DNA에 깊이 뿌려박혀 어찌할 도리가 없다면 차라리 국가장도 없애고 죽음 호칭 구분도 없애고 현충원도 없애서 갈등 요인을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대단히 언짢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한국인의 분열적 속성은 근래 더욱더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앞을 향해서 에너지를 분출하는 시대는 허겁지겁 달려가기가 바빠서 그런지 분열적 속성은 잠시 그 모습을 감춘 듯이 보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부가 축적되고 나누어 가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대가 되고 본래 그 모습이 곳곳에서 머리를 쳐들기 시작했음을 확연히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앞에 소개한 한 원로 경제사학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본래의 모습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12년 전 2010년 무렵에 현재 조선일보의 주필로 있는 양상훈 씨가 쓴 분열 속성이라는 글에 우리의 본래 모습에 대한 내용이 소상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올해는 조선이 분열로 멸망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그해 1910년 일본의 한 만화가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닭들이 여름 파리 때처럼 서로 싸우고 있는 닭장으로 묘사했다. 그 싸움은 국내 권력을 놓고 물고 뜯는 것이었다. 그 알량한 권력이란 것이 송두리째 없어질 판인데도 우리끼리 가족끼리 분열해서 죽으라고 싸워댔다. 1951년 1월 4일 서울이 중공군의 손에 또다시 떨어지고 말았다. 이번에는 중국에 의해서 나라가 또 망할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부산에서 정치 파동을 심각하게 겪었다. 한쪽은 대통령을 더 하려고 다른 한쪽은 대통령을 더 하는 것을 막으려고 개헌을 둘러싸고 치고받고 싸웠다. 이 분열 속성이 우리가 건너야 될 마지막 강처럼 보인다. 가장 물살이 거세고 제일 깊은 강이다. 우리를 무서운 위험에 빠뜨리고 끝까지 괴롭힐 강이다. 분열 속성. 이 분열 속성을 극복해야 되는데 어쩌면 한국인의 유전자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 인정하기가 힘들지만 이 분열 속성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참 자주 하게 됩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역력하게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이 깊은 강을 어떻게 우리가 건널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